어제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179개국 가운데 41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순위도 순위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충격 아닌가요?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벨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다. 이게 뭐냐? 선거민주주의는 선거가 형식적으로만 있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북한 97, 8% 나오죠. 중국 전두환이 대통령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관에 5,000명 모아놓고 했죠. 박정희. 이런 게 선거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선거 플러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꽃을 피우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언론 출판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때는 역대 최고였죠. 17위 최고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위가 주는 함의는 뭐냐. OECD 국가가 3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도 그래도 상층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갔죠. OECD 주요 지표는 우리가 GDP는 전 세계 10위 정도 합니다. 1인당 GDP는 한 22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규모는 전 세계 7위에서 8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R&D 투자는 2, 3위 정도 합니다. GDP에서 4.5%를 투자하거든요. 윤석열이가 카르텔이라고 깽판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수도 작년에 우리나라가 167개 가운데 역대 기록한 것 가운데 가장 낮은 32위였고요. 평가도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년간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랑 나랑 뭔 상관인데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큽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직전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YSTJ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게 코리안 리스크예요. 내 돈 투자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전쟁 나면 어떻게? 못 받는데 받더라도 몇십 년 걸릴 텐데 이자도 못 받고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코리안 리스크는 없어졌죠. 물론 윤석열이가 북한한테 도발하라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전까지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어제 무슨 아파치 헬기를 어쨌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코리안 리스크는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의 해외 자본이 투자할 때 해외 펀드든 기금이든 캘리포니아 대학 기금이라든지 그렇죠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외 이제 투자 은행들이 IB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뭘 보느냐 코리안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뭘 본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수를 봐요. 얘네들 완전 민주주의가 아니네. 결함이 있다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네. 아니 내가 돈 투자했는데 윤석열이 또 내가 돈 투자해서 한번 가봤더니 무슨 계엄군이 총 들고 다니고 장갑차가 다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투자를 당연히 꺼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죠.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냥 안 들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막판에 그냥 우리나라 리스트에 올려버리고 박제하고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우리 국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존의 순위가 그래도 10몇 위씩 하고 선진국이었고 완전 민주주의 국가였고 자유민주주의 레벨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서유럽, 북유럽, 북미, 호주 이런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건 개인이건 기업이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독재화가 진행 중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40 몇이 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나만 그러면 뭐 선진국인 척하고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런 공기가 확산합니다. 공직자 사이에, 기업인들 사이에, 그다음에 일반 회사원들, 월급쟁이들 사이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뭐 나만 뭐 깨끗한 척하면 뭐해? 좀 적당히 하지 뭐 타협도 하고 로비도 하고 돈도 빼먹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잘 나갔던 남미나 동남아의 몇 개 나라가 꼬그라지듯이 순식간에 꼬그라집니다. 일순간입니다. 지금 2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습니까? 법치주의 개판됐죠. 그렇죠? 언론 자유 엉망진창이죠. 경제 지표 개판됐죠. 의료 박살났죠. 그냥 이런 것 건성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개개인한테도. 우리나라 지수가 41% 됐다고 뭐 무슨 삼성전자가 떨어지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국가 가운데 주식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조가 오래 가겠죠. 오늘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